안녕하십니까? 파라곤 부동산 중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실거주형 아파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실거주형 부동산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미분양, 할인 분양 구조가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거주형 아파트란 무엇인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흔히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살기 편하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괜찮다,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다, 현재 자금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다, 내부 품질이나 주거 환경이 무난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실거주형 아파트는 생활 만족도 중심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거주형이라는 표현은 곧 투자 수요가 강하지 않고 자산 증식 속도가 제한적이며 가격 상승 탄력이 약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강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라면 보통 투자 가치가 높다, 상승 가능성이 크다, 미래 가치가 있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실거주형 부동산은 누구에게 적합한가? 실거주형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장기 정착을 원하는 이동 계획이 크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안정성이 높고 굳이 잦은 이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삶의 만족도를 우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매수자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첫 집을 사고 집값 상승을 통해 자산을 키운 뒤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즉, 단순 거주보다 자산 이동의 발판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거주형 부동산은 가격 상승 탄력이 약하고 거래 회전율이 낮으며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자산 확대 전략과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형 부동산은 나이 든 매수자에게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젊은 매수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은 회전율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단순히 좋은 집이어서는 부족합니다. 시장에서는 거래량, 매매 회전율, 투자 수요, 기대 심리가 함께 움직여야 가격 상승이 발생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이 강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매수 매도가 활발하고 외부 자금 유입이 많으며 투자자와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장 가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거주형 단지는 왜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가? 실거주형 단지는 구조적으로 장기 거주 비율이 높고 이사 빈도가 낮으며 매매 회전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어렵고 임대 수익성이 약하며 단기 시세 차익 기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투자자나 투기 수요가 잘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는 대부분 투자 심리가 붙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외부 자금이 몰릴 때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수요와 회전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거주형 단지는 거래가 느리고 투자 진입이 어렵고 시장 기대감이 약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탄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집과 오르는 집은 다를 수 있다. 새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내부 구조가 우수하고 커뮤니티 시설이 좋고 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살기 좋은 집과 가격이 오르는 집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곽 신축은 품질은 좋지만 수요가 제한될 수 있고 구축이라도 핵심 입지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품질보다 입지, 현재 만족보다 미래 수요, 실거주 편의보다 자금 유입 가능성, 이 가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분양과 할인 분양이 시세를 무너뜨리는 구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문제로 인해 할인 분양, 무이자 혜택, 잔금 유예, 현금 지원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는 5억 원이었지만 실제 할인 매입가는 4억 5천만 원 수준이 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후 시장 가격입니다. 초기 계약자는 5억 원이 본전이지만 할인 분양 매수자는 4억 5천만 원이 본전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 매물이 먼저 거래되기 때문에
할인 가격이 기준 시세가 되고 기존 분양자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즉, 시장은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상승하는 지역과 정체되는 지역의 차이. 반대로 일부 지역은 높은 대출 부담에도 계속 가격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수성구 같은 선호 지역은 학군, 입지, 지속적인 수요, 투자 기대감이 유지됩니다. 이 지역들은 대출 부담이 커도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상승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계속 자금이 유입됩니다. 결국 핵심은 부채 규모 자체보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사고 싶어할 지역인가입니다. 손절과 기회비용의 중요성.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계속 버틸 것인지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집값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단순 보유는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결국 손절, 갈아타기, 자산 재배치 개념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실거주형 부동산은 거주 안정성은 높지만 투자 회전율과 자산 증식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산 이동성과 상승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 중장년층은 안정성과 정주성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결국 거래 회전율, 투자 수요, 시장 기대감, 외부 자금 유입이 결합될 때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살기 좋은 집인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 수요가 유지될 집인가를 함께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파라콘 부동산 중개였습니다.